우리 반 아이가 써준 일기 한 편 들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 6학년 담임쌤이 수업을 너무 재미있게 해서 학원 수업이 재미가 없다. 너무 지루해서 잠만 온다. 어떻게 그리도 재밌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지? 신기해라. 복습공책, 코넬공책, 칸칸칸공책,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색다른 필기 방법도 마음에 든다. 내가 흥미를 느낀 필기 방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습공책은 공부도 좋지만 너무 재밌다. 심심할 땐 최고. 아이가 이렇게까지 흥미를 느낀 필기 방법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필기 방법에는 커다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뭐가 중요한 핵심 단어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시험을 보려고 하면 열심히 공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드문드문 단어들만 기억이 납니다. 어제 외웠던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우등생들만 주로 쓰고 있다고 하는 코넬식 노트 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넬 노트의 장점은 바로 핵심 단어를 따로 기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코넬 노트는 원래는 미국 뉴욕주의 이타카에 있는 명문 대학교예요. 그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위해서 만든 노트 테이킹 기법입니다. 아마도 시중에서 노트를 샀는데 종종 이렇게 왼쪽에 선이 그려진 것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코넬 노트예요.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노트입니다. 이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는 글을 쓰고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이 끝날 즈음에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왼쪽에 따로 뽑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요. 이렇게 위에 제목을 빼고는 3번의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종 3개의 칸이 있어서 코넬 노트라는 이름 대신에 코넬 공책이라는 이름 대신에 칸칸칸 공책이라고 우리 반 아이들은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사회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해 볼게요. 사회 1-3단원의 소중한 우리 국토에서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에 대한 글이에요. 제주도를 예부터 삼자도라 했다. 돌바람 여자가 많은 섬을 뜻한다. 이런 일련의 글을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공책을 새로 샀다면은 위에서 4줄을 그리고 아래에서 3칸 위에 있는 3줄에 굵은 펜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두 번째, 왼쪽에서 3cm에서 4cm 정도의 선에 이렇게 세로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글씨를 써볼게요. 날짜, 단원, 학습 문제, 핵심 단어, 공부한 내용, 요약. 이번엔 세로선을 그린 양옆에 이렇게 글씨를 쓸 텐데 저희는 종종 이걸 날단학공이라고 불러요. 저는 날단학공 공책이라고 하는 공책도 개발한 적이 있는데 날단학공의 뜻이 날짜, 단원, 학습 문제, 공부한 내용을 적기 때문입니다. 이제 날단학공 내용을 실제로 써볼게요. 2020년 4월 6일 1-3 단원명에 쓰고요. 학습 문제도 정리하고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통 1, 괄호 1, 동그라미 1 이렇게 차례차례 알고 있던 대로 정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정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코넬 노트의 첫 번째 특징은 저는 이제 수업이 끝나기 5분 전에 아이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한번 써보자고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들게 해요. 제주도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삼다도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우리의 뇌가 원래 이렇게 문장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단어를 기억하면 단어와 함께 남은 내용들이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떠올리면 공부한 내용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핵심 단어를 5개 정도를 저는 5개 이내로만 우리가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단어가 7개 이내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5개만 뽑자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제주도, 삼다도, 돌, 바람, 여자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문장을 3줄로 요약칸에 적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해오는 건데요. 선생님들이나 또는 똘똘한 아이들은 문제없이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려워해요. 이 요약을 쓰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 문제에 대한 대답을 쓰는 거예요.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에 대해 알아보자 했으니까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는 이라고 하면서 돌과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또는 아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도 괜찮아요. 내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검은 돌들이
바닷가에 많은데 그게 바로 현무암이었고 이래서 돌이 많다는 거였구나 라고 써도 괜찮아요? 또는 제주도에 여자가 많은 이유가 남자들이 배 타고 나가서 돌아가셔서 하니 너무 마음 아프다, 충격이다 라고 써도 괜찮아요. 우리 뇌는 이런 유학을 오래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죠. 여기까지라면 일반 영상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의 한 수, 이 공책이 정말 복습이 되게 하는 신의 한 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복습 어떻게 했니? 제가 보기엔요, 95% 이상 이렇게 대답해요. 수업 시간에 코넬노트로 정리한 거 쭉 훑어봤어요. 눈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복습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다시 읽어보는 행위 자체를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 매 과목 복습을 한 후에는 내가 이 수업에서 뭘 배웠는지를 보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고 막연하다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메타인지죠. 메타인지가 작동되게 하려면 공부한 것이 뭔지, 공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보지 않고도. 복습은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만 하는 공책은 안 됩니다. 10여 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이렇게 공책을 정리한 거예요. 마지막에 퀴즈를 냈어요. 공기가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비읍, 리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거꾸로 답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했니? 선생님, 쓸 때는 다 알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에빙하우스의 만각국수는 기억나죠? 10분만 지나면 벌써 다 까먹었어요? 20분만 지나면 42%, 1시간만 지나면 56%.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뇌는. 머리가 나빠도 머리가 좋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받는 복이 뭐랬죠? 반복. 근데 이렇게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퀴즈를, 어떤 아이는 지금은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주말에는 못 풀 것 같다고 3단계 복습이라고, 기억나시죠? 111 복습이라고 하는데 그날 복습하고 이 아이는 그 다음날 한 번 더 복습하고 주말에 한 번 더 복습을 했어요. 주말에 풀어보겠다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도 풀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일주일 뒤에 나에게 풀어보라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특하지 않아요? 시중에 팔고 있는 노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운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보라고. 문제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과정 중에도 공부가 되고, 이걸 답을 일주일 뒤에 다시 풀어보면서 완전히 내 것이 되죠. 박혜니 선생님은요, 이렇게 진진각 퀴즈로 사회 수업을 대신했대요. 진진각 퀴즈. 아이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진짜 중에서 가짜라 넣어가지고 매번 퀴즈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게 한 거죠. 이랬더니 아이들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이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아예 이렇게 공책을 만들었어요. 저학년은 333, 중학년, 고학년은 각기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날다닦은 공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복습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복습이 되게 정리해 주려면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돼요. 바로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공부를 했을 때 이 정리하는 내용, 공부한 내용에 정리하는 내용에 빈칸을 두는 거예요. 제주도의 특징, 빈칸. 아는 걸 빈칸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몰랐던 걸 빈칸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요? 그 주 주말에요. 손을 딱 덮고 풀어보는 거예요. 제주도의 특징, 삼다도, 돌이 많다. 그리고 이게 뭐였지? 무슨 활동으로 생각이 안 나면요. 그때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난 것들을 이렇게 별표를 쳐놓은 거예요. 자, 별표를 왜 쳐놨을까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할 때는 별표 친 것만 다시 공부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 것까지 다 일일이 공부할 게 아니라 별표 친 것만 그달 마지막에 한번 쭉 훑어보면 공부는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공부한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비결, 이게 메타인지를 활용한 특별한 노트 비법입니다. 더 달인이 되려면 이건 상위 10%의 아이들에게서 발견한, 공책 왕에게서 발견한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 공책 캐릭터를 그리는 거예요. 이 아이 놀랍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원기둥 뇌의 정체를 밝혀라. 안녕, 내 소개를 하지. 난 원기둥이라고 해. 원기둥이 뭐냐고?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원으로 된, 이거 느낌 어떠세요? 공책이랑 대화하는 느낌 있죠? 기억나세요? 에피소드 기억이라는 거. 이렇게
누구랑 대화하는 경험은 의미 기억으로 되어 있는 재미없는 교과 내용을 일화 기억, 에피소드 기억으로 만들어줘서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게 해요. 그래서 에피소드화할 수 있도록 공책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색펜이나 그림, 도표 등을 그려 넣으면요 훨씬 오래 기억을 해요. 위에 한번 보실래요? 일기도와 숫자, 기호, 중요한 내용을 색펜을 사용하니까 훨씬 낫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우리 뇌는요 거의 2배 가까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순간에 기억력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온 교수님이 쓰신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기억력은 이미지를 결합하면 89%까지 거의 2배 가까이 향상된다고. 그래서 그림이나 요즘 그래서 비주얼 싱킹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내용을 표현하는 노력들이 많아지는데 마인드맵이나 도표나 색펜을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팁 하나 더. 이 아이는 두빈이라는 아이인데요. 화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근데 이 아이의 매력적인 요약은 마인드맵이었어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항상 마인드맵으로 요약을 해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마인드맵이 얼마나 지구 최강, 우주 최강의 노트법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넬 노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학년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화학식 C+H4는 CH4 메탄 45번째. 아이가 화학자가 되고 싶어서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화학식을 매일매일 하나씩 외워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는 화학약품들을 섞어가지고 간단한 콩알탄 같은 것도 만들어내서 조금은 위험했어요.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날당학공 공책입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일본의 그 동경대 노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점을 사용해가지고 자가 없이도 턴이나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돼 있고, 무엇보다 제가 집어넣은 장점은 이겁니다. 첫날, 일주일, 한 달 아이가 3번 복습할 수 있게 표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 도장으로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정말 의욕적인 아이들한테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안 한 것들 혼내다가,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힘들게 되지 않도록 정말 원하는 아이들은 이런 길까지 안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노트의 맛을 알면요 정말 아이의 삶이, 인생이 달라져요. 그걸 제가 가르쳐온 아이들 중에서 수없이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더더욱 권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나빴던 아이들하고 더욱 선생님의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권하는 게 바로 노트 필기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주세요. 메타인지를 활용하려면 빈칸을 꼭 두고, 그리고 이걸 꼭 주말에 복습할 수 있게 아이들을 독려해주세요. 아이들의 학습 부진은 아이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혼내기보다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학습 부진은 결국 부모와 교사가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처럼 자네 이번 시험에 실패했더군 했더니 교수님이 저를 가르치는데 실패하신 겁니다, 이렇게 뻔뻔한 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노트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요, 제가 쓴 공부가 좋아지는 헛쌤의 공책 레시피, 또 초등학생을 위해서 또 썼어요. 어린이를 위한 헛쌤의 공책 레시피. 그리고 일본 교사가 쓴 책인데 이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초등 노트 습관이 아이 성적 결정한다. 함께 인천의 학습 놀이터 선생님들이 쓰신 착한 공부법 책도 함께 살펴보면서 선생님만의 이런 공부의 원리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기를 권합니다.